사실 저는 약간 조금 미비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혹은 좀 깜빡해서 빼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적나라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한 결심 대신 사소한 습관으로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. 오늘은 제대로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뭘? 사실 저부터 제 채널에서부터 제 순이익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어떤 지출이 나가는지도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집어서는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채널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악플은 거의 없지만 아직 떡상을 못해서 떡상을 해야지 악플도 좀 달릴 텐데 도와주십시오.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. 솔직히 순이익 너 지금 버는 것보다 지출 나가는 거 많잖아. 정확하게 계산해야지. 사실 저는 약간 조금 미비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혹은 좀 깜빡해서 빼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적나라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순이익 계산은 너무 쉽습니다. 총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순이익이 나올 텐데요.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있을 거고 좀 유동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변동 지출비가 있을 거예요.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임대료 그리고 이제 고정에 저는 공과금 그냥 포함을 시키는데 공과금은 좀 액수는 달라질 수 있죠. 계절에 따라서 보통 여름에는 전기세 많이 나가 겨울에는 도시가스 많이 나가 그러면 전기세, 도시가스, 수도세, 인터넷 사용하는 요금이 있을 거고요. 그러니까 TV, 케이블 보는 것도 포함이 될 거고 정수기 3년 아직 다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달달마다 또 정수기가 나갈 거예요. 그리고 부식비 이거는 이제 뭐 고정으로 갈지 변동으로 갈지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김치, 쌀, 라면 정도를 넣으시잖아요. 그리고 또 지출이 드는 게 가루세제, 액상세제, 섬유유연제 이런 거 쓰실 거고 또 하나가 소모품, 세면대 하수구 물 내려가는 트랩 있잖아요. 거의 잘 안 갈긴 하는데 그 아래 내려가는 세면대는 좀 잘 갈 거고 도배 비용. 근데 도배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좀 살짝 더러워지면 거기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그 부분 시트지 같은 거 붙여서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나는 근데 그런 거 못해 무조건 도배 이렇게 해서 해야 돼 하면 그 이제 비용, 지출 비용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잖아요. 또 있다. 청소비.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청소할 거예요 하면 안 나가는 비용이고 저는 거의 고시원에 자주 못 나갈 것 같아서 고정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하면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청소 비용이 지출이 될 거고요. 이제 보통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수익이 남은 금액이 내 수익이 될 텐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.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. 뭐 환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.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세금은 평균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세무사분 수임료 맡기실 때 한 번에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사이 세무사마다 또 다 다를 것 같아요.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. 근데 종소세는 좀 더 비싸요. 한 2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드려야 되거든요. 그리고 종소세 관련된 이제 거기에 따른 세금.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재보험. 보험료가 있어요. 근데 뭐 화재보험료는 그 건물 상태에 따라 다른데 뭐 3만 원 하는 집도 있고 저같이 건물 큰 케이스는 뭐 7만 원까지도 가고 하는데요. 한 달에 고정적으로 또 나가는 비용이니까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. 그래서 갑자기 이제 누수가 터질 수 있고 뭐 난방에 대한 보일러의 문제가 있고 고시원은 워낙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여비비를 저수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좀 거기다가 더 빼서 쓰고 다시 좀 채우고 하는 게 필요하세요. 아예 마음 편하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고정 지출로 나가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걸 저수지 통장에 넣어서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 내가 순이익 계산하기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제가 좀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. 고시원 그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브리핑 줄 때
방 가격을 이렇게 대충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30에서 50, 그러면 20이라는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. 그러니까 방이 총 30개인데 35 하는 게 거의 20개고 큰 방은 몇 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애매해요. 그럴 때는 매출로 알려달라고 하세요. 그리고 공실이 현재 몇 개인지도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. 매출로 잡으면 계산이 좀 쉬워지잖아요. 총 매출에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. 그러면 해나경님 공과금은 어떻게 해요? 하잖아요. 제가 봤을 때 30개 이상이면은 1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. 30개 미만으로 좀 방 개수가 적거나 층이 하나짜리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한 120에서 30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화재보험료 한 여유 있게 한 5만 원 잡고, 그리고 운영비 한 30만 원 잡으시고 여비비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시고. 근데 요즘에는 저는 3호점은 아시겠지만 쌀밖에 제공을 안 해요. 그래서 운영비가 좀 확 좀 세이브 되긴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순이익 계산하실 수 있고, 이 매물을 내가 진입해야겠다, 아니면 그냥 패스시켜야겠다라는 확신과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. 고시원하면 지출 내용은 대략 이 정도 해야 큰일 날 뻔했다. 만약에 방역을 하시면 그 방역 비용이 들어가요. 저는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방역 아니고 개인이 하는 데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이 오거든요. 저는 10만 원 나가요. 아이고, 방역비 깜빡할 뻔했네요.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제가 이제 직업이 쇼호스트다 보니까 저희는 대본이 없거든요. 이게 너무 익숙해서 스크립트 만들면 진행이 안 돼요. 저희 PD님이 찰떡같이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편집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이런 망할!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 또 함께 할게요. 고시원으로 함께 성장하시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삽시다. 안녕!